최근 논란이 되는 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학원 강의 영상을 본 걸 언급하면서 나도 못 풀겠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해왔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요. 감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이후 평가원에서 교육부까지 감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 질문을. 또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좀 나오는 킬러 문항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국어에 나온 BIS 비율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의 그 상황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건 정말 안 맞는 거다. 이런 들어서요. 교육부총리한테 명확하게 좀 지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은 그런 소위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꼭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일타 강사들이 킬러 문항으로 고소득을 얻는다면서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회 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봉 200억,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할 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교육 강사들을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건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영리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정글의 세계인 사교육업계에서 대접받는 강사들이라면 냉정한 잣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 이들에 대한 막무가내 악마화는 논리도 빈약하고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의 이런 반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킬러 문항과 일타 강사 고수입 논란이 당내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그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 교육 체계가 그럼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시작한 후로 대안 제시보다는 언제나 이 남의 말꼬리 잡기 그리고 비판 이런 것으로 일관해온 분위기 때문에 이번에도 늘 잘하는 거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하건 이제는 어떤 일만에 관심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던진 주제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 당내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 빗대면서 참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어떤 보호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길 포기하는 거라면서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예.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내려놨는데요. 이미 한번 기각시켰잖아요. 부격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의원 67명이 저렇게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수십 명이 불참한 만큼 민주당의 압박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정치개혁! 국민의힘으로 정치개혁! 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를 30명 줄이자고 제안했죠. 지도부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여러 지도부와도 충분하게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의견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의원님들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의견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의원님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번에 내가 갈 지역구를 찾기에 바쁜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다는 건 여야 모두 공이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을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고 5월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화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에서 37%로 28%나 하락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7%에서 70%로 무려 4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수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가 독점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공천설, 출마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두고는 검사 공천설이 계속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광열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검사 공천하겠다, 검사 언급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끝.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부인해도 이른바 검사 왕국에 대한 당내 우려가 가시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에 동의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다가 내려가가지고 낙점할 것이다, 낙하산할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그냥 여기저기 마구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등 신뢰관계가 쌓여 있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선대위 구성 등 김기현 체제 흔들기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친박 인사들의 출마설도 잇따르고 있죠.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그제 자신이 설립한 민간연구기관 심포지엄을 연 걸 두고 친박계 세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부총리의 출마설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 사죄하고 속죄하는 측면에서 네. 저는 선출직 어떤 국회의원직에 좀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거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출마설이 예. 이게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네.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예.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네. 앉아서 예. 진짜 마음대로. 아. 그 아시죠?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수상화 그리는 애들. 김남국 의원은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사실은 잘 알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뭐 그렇게 할 분은 전혀 아니죠. 아, 그래요? 그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네. 본인이 적절하게 잘 처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릉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나섭니다.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모색하는데요. 야당이 오염수 괴담을 퍼뜨린다면서 비판하는 국민의힘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